경제는 때때로 숫자 몇 개로 다 설명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숫자로 경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죠. 우리에겐 너무 많은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 앞에서 밤새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 그 뒤에 어떤 고민,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과 오징어 같은 농수산물이었습니다. 1964년부터 수출 공업화 정책을 강화하며 해외 시장을 넓혔지만 여전히 신발, 피혁, 봉제, 가발 같은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는 품목 위주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컴퓨터는 물론이고 전자제품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1970년대 초까지도 한국에는 여전히 흑백 TV조차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반도체와 컴퓨터 기업이 등장하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반도체와 컴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한국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를 수출하는 ICT 강국이 됩니다. 오징어와 가발을 수출하던 나라는 어떻게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의 강국이 되었을까요? (1970년대) 들어 한국은 경공업 위주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한국 경제를 흔듭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으로 유가는 배럴당 2.6달러에서 1974년 초에는 11.7달러로 폭등했고 1979년 2차 석유 파동이 이어지며 에너지 소비가 큰 중화학 공업 중심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죠. 정부는 1980년대 들어서 중화학 육성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산업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1980년대) 초 인류는 정보화 혁명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1983년 창간 이래 최초로 올해의 인물 대신 올해의 기계로 컴퓨터를 선정했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불러올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죠. 기존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대한 흐름 앞에 한국은 정보화만큼은 추격이 아닌 선도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987년) 한국 정부는 정보화 선도의 의지를 밝히는 첫 번째 프로젝트 5대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행정, 교육, 금융, 국방, 치안의 전산화를 통해 나라의 핵심 업무를 컴퓨터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전산화 초기, 부처마다 따로 컴퓨터를 도입하면서 개발이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이 전산화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해 전산기와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자정부가 시작되고 IT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공공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쌓이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정보통신 서비스 발전의 핵심 자원이 되었는데요. 1990년대에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같은 PC통신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PC통신이 확산되면서 정보가 활발히 오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와 프로그램 사이에 호환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표준화가 추진되었죠. 그 결과 1990년대를 전후로 한국에는 수많은 IT 벤처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보화의 흐름은 산업을 넘어 교육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89년부터는 초중고 1만 2천여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ATM과 인터넷 뱅킹이 확산되면서 금융 서비스도 훨씬 빠르고 편리해졌죠. 그러나 1997년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환 위기로 수많은 기업이 연이어 무너지고 한국 경제에 취약함이 드러났죠. 결국 경제를 다시 세울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동안 정보통신 산업, IT 산업, 벤처기업을 꾸준히 육성해왔던 정부는 이제 정보화 정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영역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9년 사이버 코리아 21 정책을 발표합니다. 전국을 잇는 초고속 통신망 구축, 1가구 1PC 보급, 국민 모두를 위한 정보화 교육. 이 정책은 이후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정보화는 단지 산업의 변화만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상도 더 편리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민원 행정이 가능하고 국세통합 전산망과 홈택스, 전자출입국 관리 시스템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도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GIS 기반 방제 시스템을 통해 재해 재난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의 진료와 행정 과정도 디지털화되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도 높아졌죠. 이에 더해 정부가 국민의 재산, 고용, 인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라는 또 다른 혁명 앞에 서 있습니다. 로봇이 식사를 준비하고 자율주행차로 출근하며 AI가 건강과 교육을 관리하는 시대. 새로운 혁명 앞에서 다시 선택의 순간입니다.